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종합선물 세트로 이 시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짚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질주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연중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는데요. 1.16% 오른 채로 2,64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0.87% 오르면서 883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들여줬는데 수급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3,665억 원어치, 외국인이 4,761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이 홀로 8,240억 원어치 차익 실현을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코스피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기관이 1,261억 원어치, 외국인이 979억 원어치 사들여줬고 개인이 홀로 2,083억 원어치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K-팝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JYP 엔터와 하이브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하이브는 4.66% 오른 채로 28만 500원에, JYP 엔터는 2.26% 오르면서 13만 1,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 아이돌 스트레이키즈가 발매한 앨범의 초동 판매량이 신기록을 세우고 하이브의 신인 그룹이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등 K-팝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K-팝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지금 JYP 엔터 그리고 하이브까지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이 엔터주들이 그룹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엔터주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한일사료인데요.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우려 여파로 오늘 한일사료 주가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8.77% 오른 채로 7,07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카우카 댐 붕괴로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오르는 사료 곡물 관련주들, 오늘은 한일사료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왔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저희 문종 반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부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또 문종 반장님 스페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다 잘 갔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주들의 상승도 무서운데요. 시장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오늘 2부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아까 1부에서 네. 말씀드렸듯이 잠깐 이제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참 특이한 날이었죠. 반도체와 배터리가 엔터까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연초부터 강조드린 그 세 섹터, 시장의 중심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오늘 동시다발로 같이 상승을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그래서 그 섹터 내에 핵심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좌가 쉽게 말해서 지난 4월 달에 지수가 꼭지였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뒤에 굉장한 그 조정을 좀 봐왔잖아요. 한 두어 달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반등은 좀 왔는데 아직 그 지수까지는 못 왔어요. 코스피는 이제 그걸 넘어갔지만은. 그러면 이제 계좌 그 총 자산이 그때 고점을 찍었을 때 총 자산과 지금 현재 총 자산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좀 더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핵심에 머물러 계시는 그 부분을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핵심에 머물러 계셔라. 이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핵심에 머물러 계셔라. 그러면은 시간이 해결해주고 기업이 해결해준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힘으로 그 부분이 나온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들떠서 막 그 어떤 그
큰 기대 그런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항상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죠. 시장이 오르고 종목이 막 오를 때 덩달아서 막 업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때 더 오히려 경계를 하시고 차분해지시고 남들이 안 좋다고 막 던지는 구간에서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싸게 사는구나 고맙구나 그런 생각을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문종 반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섹터 그리고 종목을 따라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은 뭐 새 섹터 다 움직여서 이게 네. 무슨 일이야 하셨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드리고 있는데 생방송은 이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반장님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그 전에 이 상담도 저희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바로 상담이 이어질 텐데 문자로 접수 받겠습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시고 내용란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에 저희 반장님한테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실시간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반장님 노란톡은 방송 내내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이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이 됐든 종목이 됐든 궁금하신 점들 물어보시면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배터리, 엔터, 뭐 반도체 할 것 없이 다 같이 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이 시장이 혹시나 흔들리진 않을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저희 최근에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강의를 할 때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맞아요. 종목 이야기 하시니까. 한 2, 3주 전부터 차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그 전까지는 배터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배터리의 역사. 주구장창 그냥 4개월 동안 했는데 일단 4개월 동안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맞아요.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올라온 위치에서 차트로서 그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게 더 좋겠다. 다 계획이 그리고 있으시군요. 상대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엔터도 같이 차트를 통해서 풀어드리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 차트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그 차트, 설명드린 차트들이 다 좋죠, 지금. 네, 뭐 신고가 가고 난리죠. 네,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를 잘 새겨들으시면 도움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2,640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 핵심 거기에 머물러 계셨으면은 내일부터 해서 또 주말이고 최근에 뭐 5월부터 해서 가정의 달에서 연휴도 끼고 막 그랬을 때 더 편안한 그런 부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계속 머무신 분들은 도대체 지수는 오는데 왜 내 계좌는 이럴까 막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일단 매크로 지표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제가 연초부터 그런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해 몇 프로를 올리느니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쩌니 그게 1, 2월 달에 화두였잖아요. 그때 단언컨대 매크로 지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다 왔다. 이제 배터리만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게 1월이에요. 자, 근데 지금도 어젠가 한번 뭐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하니까 연준도 요번에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또 미국이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냥 우당탕탕 했잖아요. 어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거기랑 겹쳐서 우왕좌왕하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리, 소비자 물가지수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이제 저런 거는 더 이상 꺼리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어쨌든 예상대로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저 두 개를 계속해서 말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 툭 하면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고 뭐 침체가 되니 그거 역시도 어차피
이미 꼬꾸라져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시기에 요 시기에 나오는 노이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내가 설명드렸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돌았다. 이미 돌았어요. 턴을 했어요. 턴을 해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기 전에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런 매크로 변수나 그런 뭐 안 좋은 뭐 그런 거 그게 나와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한번 이렇게 꺾어준다, 한번 이렇게 조정해 준다 하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연초부터 2,550, 2,600, 뭐 2,650,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왔어요, 이제. 설마 했는데 여기 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그런 경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경계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올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변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난 내용 가지고 그거는 미리 예고를 안 해요. 예고를 하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혀 모르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거 가지고 우상탕탕하는 경우가 생겨요. 항상 그 오나 할 때. 근데 요번에 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갖추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온 주식은 분할로 해서 이익 실현해서 그 현금을 또 맞춰놓고 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기회가 한 번은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면 된다. 뭘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군들로 하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수를 항상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자, 제가 이거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죠. 작년에 역배열이 진입해서 추세 하락을 했다가 추세 전환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이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2,500을 전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코스닥은 이미 먼저 올랐고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온 거죠. 추세의 복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코스피는 뭐예요? 반도체죠. 엔비디아가 불붙인 반도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수페타가 결국은 대장이잖아요, 지금. 대장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죠. 자, 배터리.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은 뭐 금리가 어쩌느니 뭐 그런 얘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부분을 해서 이만큼 왔으니까 한번 우당탕 이렇게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사줘서 더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내일 아침에 또 미국 빠졌다고 또 월요일부터 막 걱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오히려 이제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요게 오면은 아, 이제 사야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딱 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도체. 이거는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제가 자, 이 세 개예요. 이 세 가지. 반도체, 배터리, 엔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저 세 가지를 이 안에서 있으셔야 되는데 자, 저 세 가지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조선 뭐 얘기 좀 나오잖아요. 이 수주가 이렇게 좀 계속 늘어나고 해서 좋아진다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 건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좋다고 해서 이제 샀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번 예기치 못한 부분이라서 이런 게 나온다 하면은 과감하게 이 세 가지 섹터로 교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반기에 여러분들 자산 계좌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섹터에서 하시고요. 자,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GPU가 핵심이죠.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그때 연초 우리 수익률 게임 때부터 계속 AI 계속 말씀드릴 때 그거보다는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그게 벌써 더블 이상 그렇게 왔죠. 시세가. 저희는 물론 배터리의 주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수익을 얻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불이 막 지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는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주식은 온 사람들이 다 아는 시기부터는 어떻게 해요? 위험한 구간이에요.
위험한 구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핵심은 GPU였다. 근데 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는 결국은 뭐예요? 메모리예요, 메모리. 메모리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메모리가 지금 재고 소진이 이제 그 D램하고 낸드 쪽에서 재고 소진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2분기, 3분기 그나마 감산을 통해서 올 연말 내년 초에 재고 소진이 좀 될 걸로 생각을 했던 비유들이 2분기가 바닥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번에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 실제로 그 낸드 그 고정거래가를 이제 그 이 거래처에 인상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고정거래가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그 이 산업통상자원부 그 월별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했던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2분기, 3분기 사이에 그게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뭡니까? 후공정, 그러니까 그 이 패키징 업체들을 이제 또 키운다. 그런 게 나왔었어요. TSMC는 이미 그거를 생태계를 완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치고 나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일본 거 좋으면은 일본 거 갖다 쓰고 국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뉴스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숫자로 나오면은 탄탄해진다. 이게 하반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PU가 가고 뒤에서 메모리나 이쪽에서 본업이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반도체는 좀 될 걸로 보여진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지난 4월 달에 그렇게 안 좋은 뉴스 막 나올 때도 주구장창 계속 말씀드렸죠. 그대로 가고 있죠, 지금. 자, 배터리는 증설 및 수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부 때 잠깐 거론했던 뭐 탑머티리얼, 양극재 공장들 지을 때 그거 설비해주고 하는 거. 실적이 그런 회사들까지 하위단에 있는 회사들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점증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배터리 SK온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수율하고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 공장을 짓고 막 수주받은 게 있는데 공장을 짓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 연초 3, 4개월 전만 해도요. SK온이 자금 조달 좀 하려고 막 그냥 펀딩을 하면은 서로 그냥 안 하고 그냥 잡아뜨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SK온이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그 SDI에 비해서 수주 잔액은 비등비등 더 많고 SDI는 더 많지만은 원활한 수율이 안 나오고 공장 증설도 안 되고 해서 그 할인 요인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게 다 풀렸어요. 이게 다 풀리고 수율도 어느 정도 지금 잡혔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면 얘까지도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아져요. 이 수주와 증설 이게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툭 하면은 이 공장 짓는다는 얘기 나오고요. 양극재 공장을 뭐 2공장으로 해서 계속 늘린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그 포스코 퓨처엠이 캐나다에 있는 이 자회사 그 공장을 확장 공사한다고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배터리는 지난 4월 초부터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근 한 달 동안 배터리 하면은 안 좋은 뉴스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매도서부터 해서 뭐 이게 실적을 뭐 10년치를 끌어당겨 왔느니 지금이 고평가가 됐느니 막 거기다가 뭐 전 회장 구속되죠. 막 별의별 게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다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와 증설이 계속돼요.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어제 1조 원 다음 달에 펀딩 완료한다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차이나 그 이 전기차 제가 그 이 ETF를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 ETF까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미래에셋에서 요번에 다음 달 중순에 대한민국에 있는 배터리 소재 전용 ETF를 출시를 한대요. 굉장히 이 고무적인 거죠. 그렇게
그렇게 배터리 안 좋다고 이 막 그냥 평가가 뭐 벌써 10년치를 땡겨왔다 그러고 뭐 25년도 거를 뭐 이미 땡겨와서 고평가가 됐다고 하고 막 목표가 막 내리고 막 하는데 출시를 한대요. 뷰는 뭐예요? 출시하는 이유가 봤더니 앞으로 성장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투자자를 위해서 펀드를 출시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이러니죠. 한 달 사이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매도 리포트를 썼던 하나증권의 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이죠. 5월 말에 양극재 리포트를 냈는데 향후 10년 동안 성장이 계속해서 될 것 같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목표가를 다 상향을 했어요. 지난 그 5월 말부터 해서 5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부터 제가 노란톡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터리의 뷰,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그 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됐어요. 배터리가.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엊그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도 와 있고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는 신고가 돌파를 해버렸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수주와 증설, 예정된 실적 그 부분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시계추는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자 엔터테인먼트는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브, 뉴진스 해가지고 연초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K컬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K컬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K팝. 드라마 제작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 제작 같은 거 비용도 많이 들고 타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드라마 제작 관련된 그 엔터 주식들이 못 가요. 대신에 K팝 관련된 것들은 잘 가고 있죠. 앞으로도 더 잘 갈 겁니다. 대신에 올려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 세 가지 섹터는 일단은 담궈 놓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목에 확 담그시려고 하니까 항상 손해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떡하지 노선조사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를 담아 놓고 그래 물리자 그리고 떨어져 제발 좀 떨어져라 그 마음으로 사시라고 제가 연초부터도 배터리 강의할 때 말씀드리죠. 이번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10,000원 정도에 사시고 4단계로 5%씩 5%씩 사서 20%만 사도 평균단가 9,000원인데 갖고 계시면 그냥 갈 거다. 항상 주식은 그렇게 분할을 해서 사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갈 주식은 그렇게 사도 상관없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로 돌아와서 자, 종목을 이제 대표주, 핵심주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 뽑아놓은 차트입니다. 어제 뽑아놓은 차트. 자,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72,000원, 73,0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75,000원 이게 굉장히 벽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지금 요 자리예요. 무너졌을 때 절대 무너지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자리. 이게 결국은 72,000원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요 자리가 여기 도달을 되니까 여기서 버벅버벅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멘텀은 뭐라 그랬어요? 고정거래 가격이 업이 되고 근데 이거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GPU의 최대 수혜는 하이닉스죠. 일단은 하이닉스고 거기에 파생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스페타예요. 자, 삼성전자는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같아서 이렇게 가져야 되지만은 얘가 여기서 탁 쳐주면 어떻게 돼요? 지수 2,700 갑니다. 얘만 요거 탁 쳐주고 다른 거 다 빠져도 2,700 가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차라리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가 요 정도 가면은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게 삼성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가격이 오면은 조금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삼성전자니까 나는 한 50%, 70% 갖고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혹시 갖고 계신다면은 일부 비중을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섹터의 핵심 쪽으로 분산을 좀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닉스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GPU, 최근에 엔비디아 거기에 최대 수혜예요. 근데 메모리 쪽은 마찬가지로 메모리 때문에 실적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오픈 AI CEO가 그런 말씀드렸죠. GPU 반도체가 풍기현상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엔비디아 이 CEO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그냥 수요가 너무 많아서 될 수가 없을 정도다. 물론 CEO들은 자기 그 부분을 좀 더 과대하게 해서 자신감을 비추는 수장으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멘트를 많이 날리긴 해요.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너무 100%다 믿고 갈 필요는 없죠. 나중에 다 이렇게 또 실적으로 확인되니까 그때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2만 원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이게 어제 차트라 그랬죠. 자, 급등을 했어요. 12만 원 요 벽이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구장창 팍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들락달락하면서 요 13만 원의 또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13만 원짜리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수급의 좀 변화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막 600만 주, 700만 주 막 샀어요. 하루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한 200만 주, 100만 주 정도 사고 그리고 매도도 나왔죠. 이틀 동안. 어쨌든 그 자리가 현재 제가 말씀드린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그 자리에 진입을 한 거예요. 즉 매물벽이란 얘기죠. 그리고 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고정거래가 메모리가 우리는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전문이잖아요. 엔비디아는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뭡니까? 메모리예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어서 여기서 시원하게 이렇게 가질 못하는 거죠. 근데 수급이 형성되고 앞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제 좋아질 것만 남았다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고 실적으로 확인은 좀 더 진행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는 기대감으로 등락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막 그럴 필요는 없겠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비중이 많으면은 일부씩 좀 취하셔서 그 다음에 또 분산을 해주고 하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미반도체. 연초에 여기죠. 2월 9일 날, 2월 16일 날 요 자리에서 제가 이 AI 막 열풍이 불 때 AI 프로그램은 경쟁력이 없다 우리나라. 대신에 거기에 AI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은 전기차가 들면은 반도체가 이 배터리가 늘듯이 AI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이 기업 저 기업 다 뛰어들면 어떻게 AI 반도체가 제일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은 엔비디아 하나. 이 당시에 딱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노란톡이 그대로 올려요. 거기에 핵심주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들이 다 날아갔죠. 그리고 결국은 대형주에서는 하이닉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핵심이 요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지금 요 자리가 넘어와서 밸류가 29,450원이면은 얘가 시총이 3조가 돼요. 이러면은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봐서 2.5조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약 3조 정도를 현재의 밸류상으로는 약간 좀 맥시멈 정도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자리는 좀 반영을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이게 어제 거라고 그랬죠? 자, 급등을 했어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서부터 해서 8,000원부터 해서 요거 먹고, 최근에 히든 종목으로 해서 요 자리에서 나눠서 사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하고 나서 요거 나왔죠. 근데 오늘, 요렇게 해서 오늘 급등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GPU가 없어서 못 판다. 그 부분인데, 오늘 슈팅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과했다. 그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따블난 주식을 계속 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니까 그냥 계속 올라타고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만 경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적절히 또 이제 취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9만 전자 막 갔을 때 여기서 간다 하니까 7만 원부터 8만 9만 막 이렇게 달라붙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개인들이 사서 물렸잖아요. 그래서 굿바이 안녕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현재
현재 볼륨이 굉장히 커진 상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히든으로도 지지난주인가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마찬가지예요. 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60만 원, 61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이 GM이 내년에 그 자동차를 전기차 생산을 배로 더 늘리고 싶은데 LG엔솔에서 니네한테 계속 몰아줄 만한 물량이 없어. 우리는 지금 일본 업체도 콜이 오고 우리 현대기아차도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줘야 되고 여러 군데 지금 막 줘야 되니까 GM이 원하는 물량을 지금 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미 있는 이 상승은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요 내려오면은 마찬가지로 내려오면 산다. 막말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저는 주식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느 가격에 사세요, 뭐 사세요, 막 그거 안 해요. 진짜 애매한 가격이면 좀 대놓고 있어 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냥 보이는 가격에 사세요. 그리고 내려가면 더 사세요. 내려갈 것 생각하고 일단 사고 보자. 얘가 내려간들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땡큐잖아요. 땡큐. 보통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막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피곤만 해. 물론 아무 종목이나 뭐 사가지고 내려가세요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핵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일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취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기업이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그렇게 되고 있죠. 얘도 좀 잘 보셔라. 자, LG화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아주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좀 더 내려오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얘도 일단 매수하고 좀 떨어져라. 그런 마음으로 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 이거 제가 배터리 강의를 중점적으로 지난 1분기 때 하면서 우리나라 ETF하고 얘 ETF를 비교를 딱 해드렸어요. 연초에. 얘는 반토막이 났고요. 연초에 했는데 그 뒤로 또 빠졌어. 작살났어요, 또. 근데 우리나라 ETF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가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CATL 유럽에 공장 짓고 뭐 남미 쪽에 공장 짓고 우리 K배터리를 위협한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계속 나와요. 간간히 보면은. 그리고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이 배터리 출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업계 1위 역시 CATL이다 뭐 하고 나오고요. 테슬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자, 거기에 또 비아디가 나오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했다. 막 그래요. 자, 이 펀드가요. 미래에셋에서 설정한 펀드인데 지금 4조가 돈이 묶여 있어요. 반에 반토막 났죠, 지금. 자, 얘들이 편입한 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국내 K배터리, K소재, 배터리 소재 그렇게 뭐 10년치를 땡겨와서 더 이상 성장 가치가 없다 뭐 하면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매도 리포트를 내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써내는 게 뭐냐면은 CATL이 유럽 공장을 짓고 어디랑 조인을 해가지고 합작 공장 지어서 K배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유럽 점유율이 65%였는데 지금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거 어쩌나. 그나마 미국은 현재 70%를 점유하고 있는 K배터리가 CATL이 포드하고 테슬라하고 우회적으로 해서 미국 진출하면은 K배터리 텃밭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위험하다. 그런 거 해요. 실적도 지금 K배터리 3사를 다 합했는데도 CATL 영업이익을 못 따라간다.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제일 많이 펀드에 편입이 돼 있고요. 비아디 전 세계 1위, 판매량이 1위다. 뭐 없어도 못 판다. 그냥 막 그냥. 그런데
얘들이 편입이 된 게 이겁니다. 거기다가 건펑 리튬 그런 회사들, 중국의 리튬 회사 최대. 리튬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천정부지하고 우리나라 리튬 하면은 뭐 리튬 주식도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깔끔하게 신저가예요. 신저가. 비아디 CATL 여러분들 네이버에 비아디 주가 해서 한번 쳐보세요. 나락으로 빠집니다. CATL 주가라고 네이버에 쳐서 차트 한번 딱 열어보세요. 나락으로 빠져요.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더 크게 성장하고 지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나락으로 빠져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거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미를. 자, 포스코 홀딩스. 제가 지금 코스피의 대형주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 대형주의 개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들으시고요. 포스코 홀딩스 많이 올랐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좋은 기회가 왔었고요. 마찬가지로 요 자리, 여기서 한 35만 원 정도까지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올라버렸어요. 워낙에 그냥 IR을 빵빵하게 하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얘도 기다리면은 못 사니까 없으시면은 그냥 떨어져라 해서 나는 여기까지 나눠서 살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자, 포스코 퓨처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지금 30만 원이 한번 깨지거나 요 근처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여기서부터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거의 다 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떨어져라. 얘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올 초까지만 해도 93조 원을 수주를 했어요. 올 3개월 동안. 근데 요번에 13조짜리 또 터졌죠. 그럼 106조죠. 올 연말까지 약 200조 정도 수주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양극재 회사들은 놀고 있겠습니까? 발표만 안 했겠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에코프로 말 맞고 탈만한 에코프로 마찬가지. 얘도 이 자리가 절호의 찬스였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린 그 시기고 마찬가지로 뻗쩍 세웠어요. 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추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기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BM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양극재 넘버 원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그 자금 조달까지 완성을 하면은 지금 서로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죠.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그냥 공장 많이 지어라. 그러고 있대요. 자, 설비 증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죠. 공장은 하반기 가면은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자, 현대차. 제가 자동차, 전기차, 이제 전기차라고 했죠. 비아디가 세계 1위고 어쩌고 막 하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 향후 3년 뒤가 궁금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까지만 해도 야, 이게 빨리 이거 미국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 막 그랬는데 미국 간다고 하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와서 여기 지금 60선에 왔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18만 원 정도 온다 하면은 할인 요인이 좀 적용될 것 같다. 좋은 싼 가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요 자리는 싼 가격이 될 것 같다. 자,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75,000원 요 자리 오면은 좀 좋은 가격, 싼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하이브 엔터의 대빵이죠. 엔터의 대빵. 엔터의 대빵인데 얘가 제가 연초에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배터리하고 같이 봐야 될 게 뉴진스 우리 도앤커님한테 갑자기 그날 뉴진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뭐 18만 원 요 전후. 자, 여기서 슬금 하다가 이렇게 그냥 왔죠. 여기서부터 빵 터지죠, 그냥.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안 빠져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사서 물리자. 그렇게 하시면 요게 수렴이 이렇게 될 겁니다. 수렴이. 자, 수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격이 확 벌어졌죠. 자, 20선하고 요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요게 요렇게 20선은 요렇게 눕혀주고 60선은 요렇게 올라와서 요게 딱 매듭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가 나오죠. 변화가. 그래서 요거는 요 자리를 시간적으로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JIP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격을 팡팡 늘리면서 가고 있죠. 이런 거는 쫓아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차라리 하이브 그냥 수렴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JIP도 좋습니다. 박진영이 내 회사 시가총액 3조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새 5조에 육박을 해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바이오. 의외로 바이오에서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자, 바이오 그냥 딱 봐도 추세가 없죠. 추세가 없어요.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이스 여기 장대 항목 하나 나왔는데 얘는 똑같아요. 요 자리. 90만 원 요 자리에 오면은 일단 90만 원 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요 80, 한 2, 3만 원 요거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돌파를 해도 결국은 이 자리가 또 여기서부터 산 하나 그렸던 요 자리, 요거 그렸던 요 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죠. 자, 이 자리에 매물이 여기도 그래서 한 대 맞은 거고 여기도 한 대 맞은 거야. 저 자리가 그대로 맞은 자리예요. 그럼 여기 이 자리. 자, 그럼 80만 원에서 90만 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 먹는 거예요. 얘가 10% 먹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이 가죠.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왕에 어차피 나는 바이오 죽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이스 아니면 셀트리온 하셔라. 차라리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임상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왜 그러냐면 얘들은 일단 손해는 안 봐요. 크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또 돼요. 근데 그 장기라는 개념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이 사이클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가뜩이나 고금리 시대에는 이제 앞으로 최소한 올해까지는 고금리예요. 금리 인하 바로 안 해요. 못 해.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는 바이오 벤처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을 계속 수요를 받으면서 임상 실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조달을 누가 해주냐고요. 그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자,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다른 거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정진 회장 복귀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오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걸려있는 매물이 이거예요. 그럼 지금 뭐 17만 원 전후에서 여기 20만 원 가면은 뭐 많이 해봐야 뭐 20%라고 쳐요. 아까 삼성바이오로이스 10% 20%짜리 뭐 해서 나는 죽어도 난 이걸로 그냥 저거 할래.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미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배터리 주축을 해서 포트 한 60, 70% 가져가고 반도체 엔터 나눠서 뭐 10에서 20%씩 각각 하면 요거 비중 어느 정도 되면은 편하잖아요.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K배터리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할 텐데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K배터리를. 자, 근데 미국이 USMCA 법안이라고 이 협약이라고 있어요. 25년 7월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차에만 무관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려 25%를. 엄청나게 크죠. 제가 왜 25년 뭐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가격에 해도 현대차가 왜 자꾸 미국에 안 가지 막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를 무관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25%면 차 가격에 어마어마한 차인 거죠. 누가 사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딱 담보되어 있는 거 배터리 요번에 제가 볼 때는 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포트를 주변주에 있는 것들을 조정이 온다면은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심 섹터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곁들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편안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너무 오른다고 강분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항상 릴렉스 해야지 시장이 좀 더 크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문종웅 반장님과 함께 강의 내용 들어봤는데요. 저도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오를 때 흥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짚어주셨는데요. 해당 내용들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노란톡 준비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QR코드 찍고 들어올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저희 나머지 시간은 종목 상담으로 빠르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온 부분 살펴볼 텐데 세빛캠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12만 9천 원에 7% 들고 있어요 라고 복덩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마 채팅으로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12만 9천 원이면 거의 뭐 최고가 근처에서 물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반장님? 요번에 일단 보유를 그나마 비중이 7%니까. 맞아요. 크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시죠. 거기에 이제 폐 배터리 쪽인데, 어쨌든 지금 그 배터리가 약간 순환 사이클로 지금 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동안의 메인은 이제 뭐 양극재, 에코프로를 포함한 뭐 리튬과 양극재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약간 뭐랄까요, 후발주들, 그동안 반영을 안 받은 주식들이 반등이 나와요. 세비캠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12만 9천 원, 이 가격이 그 가격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 탄력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좀 올 텐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이 팍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일단 장대 양봉이 뜨면은 절반을 매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더 했을 때 나머지를 정리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이 핵심 대빵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하시면은 좋겠다. 그 차트를 잠깐 한번 그냥 이왕에 나왔으니까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어쨌든 요 고점, 단기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 43% 빠졌어요. 43%. 자, 여기가 이 고점이죠. 이 고점이 딱 여기까지 43% 빠졌어요. 자, 52일이네요. 공교롭게. 이게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예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이제 좀 반등을 꾀하는 자리인데, 자, 여기 보듯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차트, 구름 차트라고 하죠. 구름 차트에 여기가 매물이란 얘기예요. 매물 이게 그럼 매물이 뭐냐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잘 가려고 하다가 무너졌던 자리, 여기가 매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인데, 이게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요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빵 한번 떠주면은 10만 원을 넘어가서 11만 원 그 전후 해서 이제 해주면은 일단은 엑시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핵심주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비캠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또 복덩이님 다행히 현재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조언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다, 이 전략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문종 반장님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강의에도 집중해서 듣느라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 상담을 못 도와드렸는데,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더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부터 일부부터 달려왔었죠. 일부 이야기해 주셨고, 강의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 저희 문종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는 여기서 반장님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